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일부 뭐 알테오젠이나 엔캠 정도 몇 종목이 크게 올랐죠. 크게 올라서 아마 이제 코스닥 대형주 쪽 흐름을 좋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은 했는데 사실 뜯어보면 뭐 전체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종목이 크게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런 정도 흐름이었고요. 오늘 이제 정부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게 뭐 내용 자체도 조금 시장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선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는 그런 인식 속에 오늘 장 초반부터 뭐 보험, 증권, 금융, 뭐 자동차 뭐 해가지고 많이 이제 좀 빠졌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하고 그다음에 오늘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막 16점 몇 퍼센트, 17% 정도 올랐다가 쫙 가라앉는 뭐 일시적으로 수급이 확 몰리는 뭐 그런 흐름도 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에 우리 증시를 끌고 왔던 그 고배당 저PBR 관련 종목들이 좀 과하다기보다는 많이 이제 올랐던 그 거품을 어느 정도 좀 걷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힘을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선물 지수가 좀 0.3% 지금 이제 약간 더 그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미국 증시의 뭐 단기적인 어떤 조정 우려 이런 것들을 우리 증시가 미리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는 좀 힘이 없는 뭐 좀 심심한 그런 하루였고요.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과하게 빠졌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축 늘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그냥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팔기도 애매하고 뭐 더 사자니 좀 불안하고 한 그런 이제 어떤 장세가 요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고 뭐 좀 심심한 그런 장세라고 하더라도 그냥 홀딩하고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장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종목별로는 또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뭐 종목과 업종들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그런데요. 2차 전지가 오늘 제가 아침에 브리핑 글에다가도 써드렸지만 저점을 잡는다는 것은 더 안 빠질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작은 모멘텀에도 좀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오늘 아침부터 그 기사들이 좀 나왔죠. 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그런 기사. 제가 한 2주쯤부터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그 국제 리튬 가격이 2주도 더 됐나 보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죠? 그 86.5 RMB, 86.5 위안에서 88 위안 정도로 이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원래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88.5인가 89까지 올라갔다가 0.5 위안 정도가 빠지는 그 상황이 나오자마자 이제 미국의 리튬주들이 급락, 또 크게 빠지나 보다 하는 급락이 나왔고 하지만 88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 5 거래일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뭐 리튬 아메리카스나 뭐 엘버말이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빠졌다가 다시 바닥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 증시에 이제 그 재료가 엘버말에 대한 뭐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엘버말 최근은 아니고 오늘이 26일이니까 지금 찾아봤더니 15일 날 있었던 그 뭐 실적 발표에서 여러 가지 뭐 리튬 가격이 어떻고 앞으로 공급이 어떻고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이제 쪼그라드는 거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좀 뭐 한 중장기로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선명한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88위안에서 더 빠지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시장의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종목별로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뭐 비중을 막 늘려간다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고요. 그 만약에 흐름이 좀 개선되는 게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간략하게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33 종목이 올랐고 660 종목이 빠졌습니다. 0.77%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은 0.85% 하락을 해서 좀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544 종목이 올랐고 1012 종목이 빠졌습니다. 2배 가까이 하락 종목이 더 많았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0.13% 하락했고 코스닥 150은 0.5% 올랐습니다. 일부 대형주들이 크게 올라가서 지수를 좀 왜곡시키는 착시 효과 같은 게 좀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코스피는 오늘 오전장 오후 초반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매도였고 기관이 매도를 더 세게 했었는데 오후 막판 들어서 코스피에 외국인 수급이 막 들어오더니 외국인 결국에 코스피 외국인 혼자 118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훨씬 더 셌고 기관이 매도를 좀 더 적게 했었는데 아까 오후 한 1시 넘을 때까지도 그랬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순 매도가 287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개인만 매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후 막판에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좀 흐름이 많이 빠르게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선물지수 0.26, 0.3%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은 그냥 보합권에 움직였습니다. 1331원 대 기록하고 있고요. 국제유가 2.7% 하락하면서 76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국내 밸류업 지원 방안의 선반영 등으로 PBR 낮은 업종과 종목들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1%대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에 원화 강세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축소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 그리고 밸류업 정책 선반영 등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차익 매물 출회로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다 빨간불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2% 정도 많이 올랐고요. 셀트리온과 삼성 SDI도 1%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 삼성물산, KB금융이 하락이 3, 4%대로 좀 낙폭이 컸고요. 그 다음에 16위부터 30위를 보더라도 한국전력이 5%대 상승이 나왔고 포스코퓨처엠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근데 반면에 신한지주,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LG, SK, 삼성화재, 지주사, 금융, 보험 골고루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 19%대, 엔캠이 11%대 많이 올랐고요. 이오테크닉스도 4%대 올랐고 반면에 빠진 종목 보면은 신성델타테크가 5%대, 에코프로 BM이 2%대 빠졌고요. 자, 16위부터 32위를 보면은 LS머티리얼즈 4%대, 주성엔지니어링도 4%대 올랐고 빠진 종목들, 크게 빠진 종목은 없었는데 나노신소재가 2.75% 하락했습니다. 업종은 코스피가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한국전력이 5%대 올랐고 지역난방공사는 17% 가까이 오르다가 결국 2.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보험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흥국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이 11%대 하락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기타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알테오젠, EDGC, Y바이오로직스, QRT, GI이노베이션까지가 10% 이상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운송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요. 3일과 선광이 2,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 유한양행과 유한양행 우선주가 제일 좋았고요. 반면에 빠진 종목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7.49%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유유제약 1 우선주가 5%대 하락이 나왔네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 앱클론, 퓨처캠,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빠진 종목은 SCM 생명과학과 메디톡스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 오락문화들이 좋았는데요. 파묘 소식 때문에 그래요. 지금 파묘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 뉴스도 보이고 뭐 영상들도 많이 돌아다니던데 지금 그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제작사가 쇼박스입니다. 그래서 쇼박스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쇼박스 주가가 크게 휘청휘청 막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쇼박스 일봉 보여드리면은 윗꼬리 길게 달고 갭 상승을 해서 17%인가 10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5%대 상승 마감. 하지만 481선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오늘 저가가 481선 부근에서 형성되면서 안 깼어요. 상황에 따라서 파묘의 어떤 지금 200만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만약에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아마 더 좋은 이제 상승 뭐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10월 말에 2,500원대에서 지금 이제 4,000원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파묘 같은 이 어떤 재료가 하나 크게 나와주면 이 엔터주들은 좀 길게 잘 갈 수 있습니다. 이 실적 반영 이게 파묘가 이제 200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300, 400 막 찍으면 결국은 실적을 1분기, 2분기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고요. 자, 리튬과 니켈값 바닥 쳤다. 희망 보이는 K 양극재 하는 제목의 기사가 오늘 이런 기사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어제부터 이제 오늘 아침까지 많이 나왔는데 미국의 이제 앨범알 제가 가끔씩 그 미국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때 매일 아침에 써드려요. 사실은 그 미국 증시 앨범알하고 이제 리튬 아메리카스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요. 리튬과 니켈 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뭐 했고 아마 IR에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LNF 좋은 흐름 나왔잖아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은 흐름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양극재들 리튬을 이제 활용하는 양극재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자, 여기도 지금 이제 만약에 리튬과 니켈 가격이 바닥을 찍고 안정이 되면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NF, LG 화학이 아마 좋을 거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쟁여놨던 리튬과 니켈을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업체들에 이제 납품하는 이 양극재 업체들인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그 뭐 6개월이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사놨던 리튬 가격보다 한 뭐 20%가 떨어질 경우 그러면 그만큼 20%만큼 손해를 보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오르면 오른 만큼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좋아지면은 이 양극재 업체들 공급 업체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앨범알 4분기 실적 IR 자료를 찾아보니까 2월 15일 날 이거를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이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23년도 4분기, 22년도 4분기 대비해서 베리언스가 변동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전분기 대비 전년 이제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4분기가 22년 4분기 대비해서 뭐 매출 뭐 등등해서 다 안 좋아요. 근데 마이너스 뭐 150%뭐 이래요. 연간으로 봐도 뭐 매출만 조금 늘었을 뿐 다른 이제 지표들이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앨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양극재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줄줄이 이런 실적을 다 내놨는데 그런데 이제 24년부터 2030년까지 리튬 마켓 디맨드 아웃룩 그러니까 리튬 시장에서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전망을 먼저 봐야 되는데 23년도에 비해서 2030년에 지금 24년도에도 20.2잖아요. 2030년에 48.8 그러면 올해보다 한 2.5배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리튬 수요 자체가 한 올해보다 한 3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요가 뭐 이제 커지면 공급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앨범알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저점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뭐 관심 가질만 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고 오늘 아마 이번 주 정도부터 우리 2차 전지에 조금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제 리튬 가격을 보면 이제 2월 들어서
89 RMB, 80, RMB가 인민폐예요, 인민폐. 런민, 패, 이렇게 하나요? 어쨌든 이 RMB가 위안입니다, 위안. 일본의 그 위안화. 그러면은 89 위안, 톤당, 아니죠. 킬로그램당 RMB니까 킬로그램당 89 위안이고, 톤당으로 하면은 이제 1000kg니까 곱하기 1000 하면 88,000, 지금 현재 88,000 위안인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 보시면 단위가 킬로그램이냐 톤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그 지난주에 2월 10 며칠 있던 그 주에 0.5 위안이 빠졌었어요. 지금 그래프 끝에를 보시면 조금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앨범알 리튬 아메리카스 막 6% 지금 막 떨어졌었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나왔지만 다시 88 위안에서 딱 그 정체가 딱 되면서 23일자 거래까지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밤 지나면은 26일자께 딱 뜰 거고, 여기서도 뭐 88, 어쩌면 여기서 90 위안을 돌파하는 순간 또 2차전지 리튬 관련주들이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2차전지는 일단 홀딩. 그리고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약간의 비중을 담아서 뭐 그게 2%도 좋고요. 1%도 좋고요. 10%도 좋고요. 뭐 50%도 좋고요. 약간 내가 좀 여유가 되는 대로 조금 분할해서 약간 담아둔다는 생각으로, 특히 양극재 위주로 해서 오늘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또 이런 아까 제시했던 것도 LG 화학 이런 종목들 조금씩 담아두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만약에 개별 종목을 사는 게 부담스럽다, 빠질 때 크게 빠질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ETF 얼마든지 ETF 그 양극재를 좀 비중을 많이 담고 있는 ETF를 사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5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뭐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이 오늘 오후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게 삼성전자 쪽으로 쏠렸어요.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였고 72,800원에서 이제 아마도 저점 잡지 않을까. 그럼 73,000원 아래쪽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뭐 엔비디아 수혜주이기도 하고 HBM 대표주,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한미반도체 대표주인데, 오늘 외국인 역시 이 코스피 쪽에 전기전자 관련 뭐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외국인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3,900원을 올렸고요. 자, 에코프로도 외국인이 매수를 조금 더 늘렸고요. 그 기관이 좀 많이 팔았지만, 오늘 금투가 좀 팔았지만 연기금도 약간이지만 매수를 좀 했고요. 59만 원 정도까지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빠지더라도 60에서 59까지 이제 3일 걸렸는데 조금 견디고 홀딩하는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이 지금 1월 31일부터 연달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 기관 매수의 주체 연기금이 하루도 안 빠지고 사고 있단 말이에요. 연기금은 포스코 퓨처엠에 거의 올인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31만 8천 원까지 최근 한 달 최고가를 지금 쓰고 있는, 연기금의 매수에 힘입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이틀 연속 들어왔고요. 18만 원 돌파해서 이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직은 시간의 거래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시간의 거래 흐름도 간단하게, 요 5종목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 시간회가 너무 이제 멀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보합권에 지금 있군요. 보합권에 있고, 한미반도체도 보합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1,000원이 빠져 있는, 1,000원, 2,000원 뭐 왔다 갔다 하네요. 빠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한 500원, 1,000원 오르다가 뭐 보합권에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0.2% 400원 오른 상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오늘 바닥권 121선 부근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이제 1월 중순에 보시면 121선은 삼성전자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바닥권에서 300원인가 400원 차이였어요. 121선과 오늘
저점 사이가. 그래서 거의 121선 부근까지 가니까 반등이 나오더라.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61선 위쪽으로 또 훌쩍 올라가지 않을까. 74,000원대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역시 쭉 빠지다가 11선 부근에서 반등. 오늘 크게 오르다가 윗골 달고 내려왔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이평선들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상승 추세를 살려가고 있는 거다. 아직 뭐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매도하지 말고 보유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에코프로는요, 바닥이 21선, 위쪽 고점이 61선이 선명합니다.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다 이렇게 모여버리면 이제는 어느 순간 위냐 아래냐로 갈피를 잡고 방향을 잡고 튑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21선도 거의 이제 59만 원이니까 이제 57만 3천 원인가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57만 5천 원, 한 58만 원대 깨진다면, 만약에 깨진다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좋을 것 같고요. 61선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제 위쪽에 121선이 7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 뭐 충분히 61선 돌파가 나온다면 충분히 그 121선 부근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은 21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늘려가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덜어낼 필요는 없는 그런 구간으로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선 부근까지 가면은 매수. 그다음에 61선 부근까지 가면은 지켜보고 있다가 밀리면 비중을 좀 줄여도 좋고 홀딩해도 좋고 뚫으면 추가 매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포스코 퓨처엠 흐름 굉장히 좋죠. 지난번에 481선 똑같아요.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도 481선 찍고 그때 23만 원에서 37만 원, 38만 원 가까이까지 올랐거든요. 두 달 만에. 그러면 23에서 38이 가려면요, 15만 원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거의 70% 정도, 65% 정도의 수익이 났던 건데 다시 빠져서 25만 원대 481선 부근에서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죠. 이번에도 어디에 부딪혔습니까? 오늘 회색 121선 똑같아요. 그러니까 481선을 바닥으로 121선을 고점으로, 다시 481선을 바닥으로 121선을 고점으로. 자, 이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RSI를 보시면 RSI가 저점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해서 쭉 올렸다가 다시 빠져서 다시 과매도 구간에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까지 밀리는 자리가 늘 481선 부근이었고 거기서부터는 반등이 나오더라. 오늘 121선 부근에서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이제 61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차 상승하면서 121선 뚫으면 이제는 저기 9월 초에, 작년 9월 초에 61선 하락하던 그 가격대가 42만 원대거든요. 저는 이번에 61선, 121선 이 부분을 뚫어내면 아마 올해 연말쯤에는 40만 원대 중후반에 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위쪽에 61선 부근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아직 약합니다. 이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수급이 쌓이면 이제 61선을 돌파할 텐데 이번에 바로 돌파할지 조금 눌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만약에 6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뭐 신규 매수자도 매수해도 좋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 비중 더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61선을 돌파하느냐, 61선 부근에서 밀리느냐. 지금은 61선뿐만 아니라 21선까지도 약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음봉,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하락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직은 61선을 단숨에 돌파하기에는 뭐 모멘텀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아직은 조금 모자란 것 같이 보여요, 에너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 빠지고 있어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선물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심, 이제 내일 우리 증시가 좀 추가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증시 흐름 저녁 때 밤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뭐 짧게 25분 정도 걸렸네요. 조금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